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금리가 문제야라고 모두가 함께 외쳤는데 어느 정도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제닛 옐런 미국 장관, 재무부 장관의 이야기 끝에 조금은 잠잠해졌고 모두가 아는 악재는 이제 악재가 아니다라는 얘기와 함께 글쎄요, 이제는 좀 박스권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상단과 하단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피로감도 더해졌을 텐데요. 자, 이 속에서 우리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 보시면요.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힘을 얻으면서 장 마감을 앞두고요. 매수세가 훨씬 강해진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보실까요? 1.66%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 경신했고요. 와, 이게 S&P 500 지수가 3,000선을 넘나 안 넘나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3,974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도 1.24%, 오늘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이 돋보여지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금융주가 동반 상승했는데 사실상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요, 나쁘지가 않은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박스권 횡보 이어가다가 사실 3,000선이 깨지기도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락세 보였던 코스피는 10일 만에 3,000선 깨지는 듯 불안한 모습 연출했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하면서 결국 3,040선 회복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다음 주도 역시 코스피는 대외 리스크로 인해서 박스권 횡보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러분의 계좌 왕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로감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오늘도 해보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홍주원 위원과 박진섭 위원 오늘도 든든하게 나와주셨습니다. 이 방송도 한번 참여해보시고요. 그리고 노란톡과 무료 방송 또한 열려져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채널에서 여러분의 수익 극대화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홍주원 위원과 조금 더 친밀하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인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홍주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무료 노란톡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바로집이라고요. 바로 수익 볼 수 있는, 바로 상승할 수 있는 나만의 전략들이 농축된 파일입니다. 꼭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이 다운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샵 0988번으로 홍주원이라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QR코드로도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다시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무료 방송 또한 저희가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무방 같은 경우는 잠시 후 이 방송이 끝난 직후에 열리는데요. 연일 상한가 잔치를 지금 보이고 있네요. 박스권 장세 속에서도 이렇게 상한가를 잡는, 종목을 잡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주포 종목을 대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박진섭 위원과도 잠시 후 함께 보시죠. 자, 그러면 신나는 토요일 여러분의 계좌를 왕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집중해 주세요. 네, 토요일 아침마다 저희가 든든한 전략들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서 인사드리는 만큼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께 아침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나와주셨는데요. 홍주원 위원님, 박진섭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를 한번 같이 해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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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 또 이제 여기 새로운 스튜디오로 와가지고
되게 또 이제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것 어색해요? 같아요. 이 네. 어색함을 우리가 아주 열정으로 한번 채워볼까요? 예, 채워야죠.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홍주원 위원만큼 열정적인 강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강의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님 이번 한 주 동안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윗단, 아랫단. 아주 계속해서 지켜봐요. 요번 솔직히 이제 요번 한 주는 저는 정말 무난한 한 주였다고 저는 무난했다. 생각을 예. 해요. 왜냐면은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을 하면서 네. 이제 61선 저항도 있었고 막 이제 뭐 금리 인상에 예. 대한 또 이제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시장을 상승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사실 그런 저항 구간과 이런 다양한 불확실성 그리고 악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좀 이제 지수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우려를 했었었는데 다행히 지금 우리 국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를 더 이상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현재 유럽이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금 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뭐 그 브라질 같은 경우는 하루 사망자 수가 2,000명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전파 속도가 3차 대유행을 우려할 만큼의 엄청난 속도로 지금 전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금 유럽발 변이 코로나 악재 이슈에도 더 이상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뭐 크게 반응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국채금리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변이 코로나라든가 더 이상은 국내 시장에 어떠한 악재로 작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이번 주의 키포인트였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시장이 이제 무난하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1선 저항을 돌파를 시켜버렸고 이제는 61선이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 시장은 코스닥 시장의 좀 강세장을 우리가 기대해봐도 되는데 반면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대형주들의 대상승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을 움직이는 게 되게 무겁죠. 무거운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다 보면 에너지 소모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쩔 수 없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했죠. 그럼 더 이상 대형주는 조금 심심하게 조정이 들어오거나 심심하게 횡보를 해주거나 이런 시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 시장은 코스닥 시장보다는 조금 심심한 시장이 될 거고 오히려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의 좀 중소형주, 개별주들의 강세장을 좀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무난한 시장이 펼쳐졌는데요. 이 속에서도 전략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또 열심히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강의 주제 만나보고 오시죠. 오늘 좀 새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이제 물고기를 잡는가, 그거에 대한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면 이번엔 진짜 확실히 낚아채는 방법들 이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해주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사실 우리가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배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은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고, 네. 자, 배웠으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낚아채야죠.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번 주부터는 이렇게 낚아채는 방법 위주의 이제 또 클래스를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가 약 또 한 4회 내지 6회 정도로 꾸준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오늘부터 시작으로 이제 귀 쫑긋 여시고 한번 집중해서 이 레슨, 원포인트 레슨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주제는 이 쿠팡 관련주예요. 쿠팡 관련주. 3월을 아주 핫하게 만들었던 이 쿠팡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쿠팡 관련주 하면 또 뭐가 떠오르죠? 동방이라는 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방을 우리가 이제 함께 쿠팡 관련주와 동방을 이제 함께 공략하는 1% 비밀 클래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방의 차트를 이제 살펴보시면요. 저점 대비,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약 한 570%의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상승이 나온 게 한 달이에요, 한 달. 예, 한 달 동안에 570%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 달 만에 급격한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런 흐름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동방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가 아니죠. 쿠팡이라는 회사의 관련주일 뿐인데 지금 이 파급력이 얼마나 세면 한 달 만에 무슨 저 제약 바이오도 아니고 570%를 올렸어요. 엄청나게 올렸다라는 거죠. 자, 다음 장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쿠팡이란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쿠팡이란 기업은 창립 이후에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이 적자 기업 앞에 제가 전략적이라고 붙였어요. 왜 전략적 적자 기업이냐? 쿠팡이 계속 적자를 보면서도 영업 손실을 계속 감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고요. 영업 손실을 계속 감수하면서도 투자는 계속 확장을 시켜 나갔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런 이유에 이 두 가지 이유에 결국 결과물은 뭐냐면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점유율을 확보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전략적 적자 플랜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바로 뭐냐면은 2021년 1월 11일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상장 주관사를 통해서 쿠팡은 나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게 1월 11일이에요. 올해. 자, 그럼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요. 예비 심사 승인일 딱 당일에는 어때요? 딱 당일에 상한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연속적으로 두 번의 상한가가 더 나오게 되죠. 두 번의 상한가가 더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3연상을 했다라는 건데, 자, 근데 3연상을 한 이유가 예비 심사 승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장이 된 게 아니죠. 상장을 하기 위한 심사까지는 승인을 시켜주겠다라는 이슈에 3연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결과가 아직 나온 게 아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죠? 주식은 결코 결과가 아닌 기대감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여기서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는 뭐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크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중간에 추격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3연상을 다 먹기에는 역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못 들어갔을 때 어떻게 공략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이거 놓치면 아깝잖아요, 그죠? 자, 예비 심사 승인일, 한마디로 기대감이 가장 많이 동반됐을 때 3연상을 하고 지금 보시면은 횡보를 해줍니다. 이 횡보 구간 중에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수급들이 계속 동반이 돼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박스권을 그려내죠. 그리고 그 박스권 사이에서 저점을 만들어냅니다. 저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그 박스권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 만들어졌던 박스피를 고점을 돌파하려고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지금 수급 들어오시는 거 보면은 되게 수급이 강력하게 많이 들어와 주고 있죠. 자, 저런 수급들은 사실 이 횡보 구간 중에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 3연상에 나왔다 그랬죠? 예비 심사 승인 때문에 심사를 한다라는 이유로. 그럼 뭐가 남았어요? 결과가 남았지 않습니까? 결과. 자, 이제 결과를 한번 볼 건데 다음 장으로 보시면은 횡보 구간 중에 우리가 만약에 저런 유의미한 수급 속에서 공략을 했더라면은 저렇게 또 한 번에 3연상을 또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서 고점까지 196%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왜 상승을 해줬을까요? 2월 12일 날, 자, 한 달 만에, 자, 이제 1월 11일이었죠. 1월 11일 날 상장 예비 심사를 이제 승인이 됐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2월 12일 날 상장이 될 거다. 이제 상장이 통과가 됐다. 한마디로 3월 11일 날 상장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서 강한 수급이 동반이 되면서 또 3연상을 쳐버려요. 그 저점 대비, 즉 그 횡보 구간 대비 196%가 상승을 해줍니다. 이때 당시에 쿠팡의 기업 가치가 약 20조에서 30조로 추정을 했어요. 자, 상장이 되면은 쿠팡의 기업 가치는 20, 30조 정도로 될 것이다 라는 추정치가 나왔다는 거죠. 자, 요거 이제 집중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저점 대비 상승이 나왔던 게 예비 심사와 상장이 될 거라는 이 두 가지 이슈로 상장이 확정됐다라는 이 두 가지 이슈로 5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여기까지도 다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기대감이죠. 상장이 정확하게 돼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2월 11일 날, 12일 날 뭐가 나왔어요? 3월 11일 날 상장이 되고 그때부터 거래가 될 거다라는 이슈가 나온 거고, 처음에 상한가가 나왔을 땐 뭐예요? 예비 심사 승인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까지는 다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 기대감으로 56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횡보 구간에 실질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었고, 이 매수 타이밍 중에는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줬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만 잡힌다 그러면은 저점을 손절가로 잡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동방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머니투데이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자, 그럼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쿠팡의 기업 가치가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예상치가 20조 내지 30조라 그랬죠. 근데 실질적으로 3월 11일 날 상장이 딱 됩니다. 근데 기업 가치가 약 100조 가치로 판정이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추정치로 나왔던 이 가치에 비해서 얼마나 높아진 거죠? 5배가 높아진 거예요. 5배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과가 드러났어요. 이제는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뭐죠? 상장이 되고 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런 내용들은 호재예요, 아니에요? 호재죠. 기업 가치가 추정치보다 5배가 더 늘어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쿠팡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돼요, 지금? 오히려 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업 가치는 올라가고 쿠팡의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기업 가치는 지금 100조에 100조, 어마어마한 호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쭉쭉쭉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기대감까지만 먹고 나오는 게 주식이다. 우리가 이제 자주 듣는 말이죠. 지금 이렇게 교육을 보면서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그 말이 확 와닿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동방도 공략을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자, 이제부터 볼 거예요. 그럼 동방은 우리가 놓쳤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이게 관련주들이 끝났을까요? 절대 그게 아니죠. 왜냐면은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선침해라는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선침해 원포인트 레슨 해드리면서 제가 강조했던 말이 뭐예요? 테마는 돌고 돌고 그 순환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돌아간다. 테마는 반복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쿠팡 관련주 역시 뭐예요?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럼 그 테마 안에 얼마나 수많은 관련주들이 있을까요? 자, 그럼 동방 같은 경우는 어떤 관련주죠? 물류 관련주죠. 물류 관련주. 자, 근데 물류 관련주가 이제 올라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올라오죠? 자,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동방에 올라갔으면은 또 다른 수많은 관련주를 이미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올라가는 동방만 볼 게 아니라 이제 동방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쿠팡이 테마로서 형성이 됐으니까 그럼 이제 뭘 봐야 돼요? 쿠팡 관련주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거지. 올라가는 동방만 보고 있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보고 있는다고 수익이 생깁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동방이 올라갈 때 동방은 물류 관련주로 올라왔으니까 다음은 뭘 볼까? 자, 물류센터가 있고, 물류센터 관련 중에 한국전자홀딩스도 있고, 그리고 화물도 있고, 전자결제 있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마인드맵을 제가 직접 그려서 가지고 나온 건데 이 쿠팡에 관련된 관련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포장 관련된 제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제부터 시작을 해서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죠. 자,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게 뭐죠? 테마는 돌고 반복된다. 순환은 돌고 돌아준다. 자, 여기서 계속 돌고 돈다는 거. 이미 쿠팡이라는 테마는 형성이 됐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해야겠죠. 실질적으로 다음 장 보시면은, 자, 한국전자홀딩스가 이제 쿠팡의 부지 매입, 물류센터를 한 100만 평 규모의 물류 부지를 이제 확보를 하겠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한국전자홀딩스가 이제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엄청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한국전자홀딩스의 또 차트인데 아까 동방이랑 어때요? 되게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죠. 그리고 횡보 구간에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고 바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3연상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윗꼬리를 달았지만 이 한국전자홀딩스 역시 제가 직접적으로 공략했던 종목이에요. 자,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이런 순환에 대한 것만 이해를 하면은 선침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횡보 구간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에게 상황을 줘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공략을 해야겠죠.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차 싶은 생각이 드시면은 똑똑하신 거고 아직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선침해에 대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강한 테마가 동반됐을 때 올라가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올라가면은 그걸 왜 올라가는지 그럼 그 다음으로 뭐가 들어올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선침해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지만 이미 날아가 버렸다면 관련주로 좋은 자리에서 다시 공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주가 좋은 자리가 안 나왔을 때는 그 다음 순환이 뭐가 돌아주는지 미리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인데 다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다음 주 이슈 공략이 좀 궁금하다. 혹은 아까 제가 알려드린 쿠팡에 관련된 마인드맵이 좀 궁금하다. 나도 이런 강한 테마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교육을 좀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988 홍주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와 함께 링크가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거 마인드맵 공유 받으시고요. 이런 교육 자료 공유 받으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올라가는 거 쳐다보면 보고 있는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스스로 찾아내야 되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수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준비해놓은 교육집 다 받아가시고요. 이런 동방 쿠팡 관련주들 공략하는 방법까지 다 교육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주제로 함께 만나보니까요. 정말 우리 MTN 살아있는 경제TV다. 가장 공부 잘 시켜준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노란톡 많이 들어와 주세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홍주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내용 이외로도 정말 다양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들 바로 집에 농축해놨으니까요. 그 엑기스 꼭 여러분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집까지 다운받아 가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는요. 돈 되는 테마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진섭 위원과 함께 이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일단 우리가 좀 더 돈 되는 테마주 이렇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떤 섹터들이 좀 관심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섹터들이요? 네. 지금 섹터는 뭐 저희가 바로 넘어갈까요? 시황?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시황? 예, 좋습니다. 예, 시황이 지금 아무튼 저희가 보면 팬들 아마 노래 중에 돌고 아시죠? 돌고 돌아요? 예, 돌고 돌고 이 노래 나요. 아시네. 그 노래 맞습니다. 이 노래가 맞았나요? 네, 한번 해주신 말씀. 그 들고 노래 못 하시는군요.
저도 못해서 딱 들으면 아는데 예. 들코아님의 저희 돌고 노래가 있는데 뭐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이 이틀 동안 디커플링이 됐습니다. 거래소가 좋았고 코스닥은 뭐 좀 뭐 강보합세 정도였습니다. 근데 뭐 시장이 뭐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저희가 지금 개인 투자자 매수가 어디로 향하는지 중요한데요. 뭐 미국 다우지수, 뭐 S&P 500 지수, 뭐 상한체국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개별주로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벌써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물론 이게 돌고 도는 시장이지만 지금 아까 이제 우리 홍종목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이 지금은 나오는 개별주 매매가 그쪽으로 집중 투자하신다면 얼마든지 지금도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뭐 수익률 내시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노래가 그 노래였네요. 네, 돌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흐름을 잘 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최고의 능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핫섹터, 쿨섹터를 살펴보면서 이번 주 시장 복습을 해보죠. 운수 장기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핫! 기계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주에 좀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 좀 그려졌습니다. 위원님, 어떤 네. 이슈들이 있었죠? 기계? 우연의 추로 보니까 이 종목 업종도 돌고 돌았네요. 보니까. 네, 맞아요. 예, 계속 기계 업종이 제가 안 좋다고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쿨이었잖아요. 예, 항상. 계속 쿨이었습니다. 뭐 영원한 쿨은 없죠, 근데 네. 뭐 음지가 양지가 되는 겁니다, 시장이. 근데 이제 이번 주 뭐 핫업종의 기계 업종 뭐 거의 한 7% 가까이 한 주 동안 네.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업종 자체가 가장 그 큰 이유는 두산인프라코어죠. 저희가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해서 두산중공업 주식 회사에 흡수 합병하는 분할 합병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운 좀 약간 뭐 들으시기에 또 약간은 말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불확실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영업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순수 건설 장비 회사로 집중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모멘텀 때문에 거기다가 또 더해서 현대중공업 든든한 백그라운드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이런 어떤 회사들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중요합니다. 개별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현대중공업 그룹 편입 효과까지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수개월 동안 정말 지루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뭐 이런 정말 뭐 차트가 사실 또 드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보시면 거의 뭐 이게 몇 개월인가요? 한번 좀 당겨볼까요? 예, 지난 9월부터 장장 거의 6개월을 철저하게 뭐 대략 보면 뭐 8,000원과 9,000원 두산인프라코어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8,000원과 9,000원 이 지루한 박스권을 거의 6개월 동안 횡보를 마치고 이제 주가가 올랐습니다. 올랐고 최근 들어서 사실 근데 오름폭을 놓고 보면은 저희가 그동안 지수가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고가를 갔습니다. 어제죠. 어제 신고가를 갔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 올라온 폭을 보면 이제 뭐 대략 보면은 뭐 몇 프로인가요? 뭐 한 뭐 10%에서 20% 사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대략 보면. 예, 근데 아무튼 뭐 두산 뭐 기계업종 특히 두산인프라코어나 이쪽을 아마 워낙 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 자체는 너무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무튼 수익 그동안 좀 그 인고의 시간을 버티셔서 이렇게 수익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 축하를 드리고요. 뭐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또 계속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시장에 관심을 끌었다는 거죠. 끌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무튼 뭐 기계업종 지금 하수로 올라왔고요. 당분간 이런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점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핫섹터는 기계였습니다. 정말 업종도 돌고 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제 쿨섹터도 한번 살펴볼게요. 운수장비라고 꼽아봐 주셨는데 이번에 운수장비는 조금 부진했던 흐름이었을까요? 그렇죠. 운산비가 저희가 할 때마다 핫에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요새 최근 들어 한 번씩 이제 내려오더니 뭐 요새 이번 주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많이 안 좋았던 건 아니고요. 네. 뭐 대략 보면 한 3%대 업종 하락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어떤 텍사스주 한파에 이어서 일본 어떤 르네사스라는 화재 이런 부분이 잇따라 터지면서 가뜩이나 사실 저희가 풍기에 시달리던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비상이 걸렸죠. 이미 폭스바겐, GM 같은 주요 글로벌 업체들이 이딴 생산의 어려움 속에서 재고를 사실은 이미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현대차 그룹도 다음 달부터 약간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놓고 보면 차량용 반도체 해결의 키를 대만의 어떤 저희가 파운드리 업체죠, 세계 1위입니다. TSMC가 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이 이미 대만 정부에 차량용 반도체 증상 요청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서서히 해결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가 사실은 요새 흐름이 좋지가 않죠. 네. 테슬라가 어제도 나스닥 지수는 반등이 나왔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한 3%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미국 시장의 주역은 반도체 업종이죠. 월요일 날 우리 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거의 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운수장비 업종이 지금은 약간의 또 조정기이지만 사실은 워낙 또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다시 재상승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국면으로 보시고 약간의 기간이 좀 필요한 국면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쿨은 운송 장비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한 번 더 다시 볼게요. 핫섹터가 기계였는데 아무래도 두산 인프라코어 이슈가 있었죠. 좀 분할 합병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보를 쏘아 올렸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쿨섹터는 운수 장비였습니다. 반도체 공급 이슈가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도 테슬라까지 조정을 보이게 되면서 운수 장비 쪽이 이번에는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한 주 동안은 또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랑했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위원님, 네. 개인이 사랑한 종목 어떤 종목으로 픽해 오셨어요? 네, 오늘 사실 저도 이 새 건물에 와서 사실 네. 약간 신입생이요? 그러니까 새로운 캠프 신입생이요? 네. 그러신다는 거죠? 아니요, 아닙니다. 장난입니다. 신입생 새로운 캠퍼스에 와 있는 느낌이 드는데, 오, 예. 마찬가지로 이 삼성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한중한 개인이 생각한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고 8만 원 선까지 좀 내려와가지고. 예, 내려왔습니다. 예.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주식시장에 새롭게 신입생으로 새롭게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죠. 이 종목들을 많이 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일주일 내내 매수세를 보이면서요, 9천억 거의 1조입니다. 이번 주 한 주만. 1조에 가까운 투자를 개인분들이 하셨고요. 주가는 물론 0.4% 하락에 그쳤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올 한 해 슈퍼사이클 반도체 이런 기대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하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정도 되면 그냥 삼성전자는 사실은 저희가 볼 때 주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냥 배당에다가 플러스 특별 배당 기대감도 있죠. 저희가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저희가 사서 묻어두자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 신입생분들 이런 투자자분들이 들어오시면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세가 스스로 정리식 펀드처럼 그냥 매달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모으는 이 매수세 이게 정말 막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가 않고요. 말 그대로 실제로 제 주위에 보더라도 그냥 매달 삼성전자를 스스로 그냥 떨어지든 오르든 매수 사서 모으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이런 자금들이 모아서 지금 사실은 이번 한 주 내내 1조 원 가까운 수매수를 1조 원 가깝게 수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주 큰 부분이죠. 저희가 지수가 위아래로 흔들리더라도 바로 이러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그런 매수세가 이 삼성전자를 방어해주면서 지수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이 좋다 나쁘다 어떤 이런 흐름들은 사실은 이런 시장 최근 들어 시장이 3천 원으로 내려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별로 이런 건 저는 사실 중요해 보지 않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시장은 지금 이 상황이 대부분의 시장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이렇게 시장을 지금 사실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장이 대부분의 시장입니다. 우리가 투자 기간에 있어서 그렇게 보시고 이 시장이 하루 오른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레버리지나 인버스에 투자하신 분들이 이 시장이 오르고 내린 거에 따라서 이제 상승의 시작이다, 이제 하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흐름 시세 그대로 보시고 그냥 편하게 박스권
큰 시장. 그렇지만 이 시장 결코 쉽게 무너질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흐름들까지 좀 짚어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해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신입생 박진섭 위원과 함께 하셨고요. 자, 여러분, 이 리프레시함으로 오늘 무방은 또 다른 이야기들 꽉꽉 채워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자, 박진섭 위원의 무료 방송은요, 잠시 후 이 방송이 끝난 10시 30분부터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MTN 밴드라고 포털 검색창에 검색하시면요,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박진섭 위원님과 함께하는 상한가 잡기 프로젝트에 동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두 위원님과 함께 새로운 종목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전 언제나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머니왕, 주식 방송의 해답을 찾았어요. 머니왕. 수익률의 비결이요? 머니왕.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슈와 수익을 한 번에 원샷. 머니왕. 네, 새로운 종목들 저희가 앞서 살펴보기 전에요. AS 타임 가져볼게요. 홍지원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비츠로테크 있잖아요. 네. 이게 3월 15일에 들어갔었거든요. 네. 1250원에 들어갔는데 네. 일단은 금요일장이 있어서는 10,000원의 종가를 좀 형성하면서 네. 어떡하지 싶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망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목표가가 처음에 이제 오류로 나가가지고 네. 15,000원인데 1,500원으로 나갔다가 맞아요. 그때 기억나요. 좀 이제 그랬죠. 목표가는 15,000원인데 15,000원이죠. 그때 1,500원으로 나가가지고 아무튼 이제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라든가 원자력 발전소 해제 관련돼서도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페이스 X 관련주예요.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항공 산업 쪽으로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어제 장 끝나자마자 또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또 언급을 하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서는 또 우리가 순환을 한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지금 차트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심심하더라도 목표가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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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비츠로테크, 빛을 볼 수 있도록 네. 응원 많이 해볼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JMT입니다. 네. 자, 이 종목 뭔가 맛있어 보이신다고 JMT. 네, 맞아요. 예. 네. 아마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3,855원에 매수해서 목표가 4,400원까지 제시해 주신 가운데 목표가 근접하면서 최고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13.5% 가까운 수익까지 저희가 챙긴 바가 있지요. 자, JMT 네네. 계속해서 맛있는 수익을 우리가 목표가 조금만 더 하면 달성되는데요? 달성은 해요. 달성하는데 저는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예. 항상 한 번에 가면 좋은데 아. 꼭 20원, 30원 남기고 안 가더라고요. 이런 게 밀당이에요. 네, 제 종목들이 한 예. 20원, 30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조금 아쉽긴 한데, 이 JMT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 투하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지금 가고자 하는 이 힘이 좀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또 전고점 돌파까지 나왔죠. 자, 의미 있는 돌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400원 목표가를 잡아드린 이유는 4,400원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잡아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좀 들어가시면은 지금 아직까지도 안 들어가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이제 매수가 현재까지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좀 들고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400원까지는 충분히 이제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차트를 이렇게 좀 길게 크게 보시면은 자 최근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윗골이 좀 많이 달아주고 있죠. 이런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차트상으로 결국은 다시 수급이 들어와주고 고점을 계속 돌파를 시켜줍니다. 지금 보시면 고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가 나왔죠. 자 역시나 다음 고점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4,400원 그래봤자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예, 이제 4,400원까지는 무난히 찍어줄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4,400 이후에 더 얼마나 가느냐가 이제 문제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노란톡 안에서 좀 더 자세한 전략을 드리니까요.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맛있는 수익들 여러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고점 돌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대 또한 해볼게요. 마지막 종목, 이 종목 안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홍 위원님 저 왠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태웅 로직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이요. 어제장 여러분 움직임 기억하세요? 아, 이게 진짜로 7,240원까지 올랐고요. 그동안의 일봉들을 잡아먹는 네, 맞습니다. 장대 양봉이 그려졌고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34.57% 수익률 보셨습니다. 아, 이 종목 정말 좀 이제 우리와 네. 애증의 태웅. 또 태웅이잖아요. 예. 태웅 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무방 열면서도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오. 걱정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 왜냐면 종목이. 행보가 길다 예, 보니까 맞아요. 아 이거 계속 들고 가더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드렸던 말이 네? 아니 태웅 로직스를 왜 걱정하냐? 태웅 로직스는 간다 기다려라. 지금 물류의 대란인데 지금 안 가면 말이 되냐? 이제 뭐 그런 내용과 함께 또 이제 우리가 이런 또 차트를 분석하면서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갑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제 제 말 안 듣고 아 모르겠다 이제 그냥 팔아버려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땅을 치고 하고 계실 거고 그때 우리 홍정 전문가님 말 잘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주 활짝 웃고 계실 겁니다. 자 태웅 로직스 이제 어제 또 상한가 마감하면서 와 이 강한 상승이었죠. 수급이 엄청나게 최근 수급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장이 마감됐죠. 이거는 다음 주에 시세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엄청나게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강한 종목들은 시초가부터 갭을 떼어가지고 그냥 또 올라가 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시장 좀 대응하시기 바라고 이런 종목들을 아직 이제 들을 수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샵 0988 홍정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이거 저기 링크 나가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추가 전략 들어보시고 그리고 다른 것들 이제 또 뭐 공략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간다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진짜로 때를 만나니까 이렇게 또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습니다. 약간 한약 같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에도 좋을 거예요. 태웅 로직스 살펴보셨고요. 이번에는 박진섭 위원과 AS타임 가져봅니다. 자, 이 종목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위지트요, 위원님. 예. 아, 위지트가 일단 우리가 100%가 넘는 수익을 봤잖아요. 예. 근데 이번 주 한 주 흐름 같은 경우를 보더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셨는지 좀 예, 궁금해지는데. 뭐 이 종목은 뭐 저희가 뭐 이번 주 중에 가상화폐도 이번 주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저희가 보면 뭐 주중에 파월 의장이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유효한 가치 저장 수준이 아니다, 뭐 견제 발언을 하면서 뭐 위지트를 비롯한 가상화폐 주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맞아요. 예,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테슬라 결제를 자동차 예. 구입을 가상화폐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 얘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또 가상화폐를 기존의 화폐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하면서 시간으로 위지트가 사실 상한가 같습니다.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차트를 보시면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조정, 그리고 3차 상승 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사실 저희가 다시 아주 중요한 국면에 와 있고요. 위지트는요. 다시 재차 상승이냐 아니면 하락이냐 말 그대로 이런 중요한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궁금해하신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지트에 대해서 워낙 이 종목이 또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뭐 자세한 말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또 무방에서 제가 위지트의 투자 전략 그리고 주포가 지지를 보유하는 중요한 항공산 주가 자리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방 들어오셔야 될 것 같네요. 좀 더 추가적인 전략 더 자세하게 해주실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비덴트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 이번 흐름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최고가 수익률이 또 40% 가깝게 나와줬습니다. 위원님, 예. 비덴트 흐름도 어떻게 볼까요? 비덴트 흐름이 너무 좋죠. 예. 지금 제가 보는 가상화폐 대장주는 사실 비덴트입니다. 비덴트고 뭐 사실 뭐 저희가 이번 주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6,200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주말에 6,500만 원대로 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빗썸코리아의 직접 지분 뭐 10.3% 보유하고 있고요. 또 빗썸코리아 최대주주죠. 빗썸홀딩스 지분까지 34%대를 보유를 하면서 현재 빗썸 지분 구조상 단일 최대주주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인수전의 뭐 JP모건에 이어서 네이버 또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 1위 업체까지 사실 인수전에 참여했다는 뉴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가 사실 비덴트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저희가 항상 뉴스 플로우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건 나온 뉴스지만 가상화폐 특근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따라서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곳만 이 그 가상화폐 거래를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형 거래소 네 곳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빗썸도 사실은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덴트의 새로운 모멘텀 가능성이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좋죠. 주가가 상승 후 저희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조정을 보이고요. 조정을 보이고 다시 말 그대로 주가가 상세로 돌아선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수익을 보시는 분 다 축하드리면서 그대로 보유하시는 여전히 고점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대로 보유하시는 관점이 좋아 보이십니다. 네, 마지막 종목도 살펴볼게요. 영풍재즈인데요. 3월 11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역시나 수익을 보긴 했죠. 12%대 수익입니다. 예. 위원님, 이제 더 가져가요? 어떻게요? 예, 이거 종목 그대로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뭐 이거 사실은 뭐 저희가 쿠팡의 3자 물류 사업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물류주들이 조금 안 좋은 흐름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그 영풍재즈 같은 경우에는 골판지 업종들은 택배 수요가 늘어나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주가가 황금선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6거래일째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황금선이 무너져도 2, 3일 안에만 복구하면 그대로 홀딩 하신다는 전략으로 지금 시세를 탔기 때문에 아무튼 황금선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새롭게 어떤 종목 공략해야 하는지 하나씩 들어볼 텐데요. 홍주원 위원님과 먼저 들어보시죠. 위원님, 네, 새로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글로번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지구본 같네요. 맞습니다. 뭐 글로벌한 또 이제 그런 종목 같죠? 네, 이제 글로벌한 종목 맞아요, 근데. 글로벌한 종목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도 예. 반도체 유통업까지 같이 하는 재료가 많네요. 회사인데, 근데 이제 주력 사업은 화장품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시장을 좀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류 케어 웨이브라는 이제 이런 상품을 좀 런칭을 했었어요. 이게 네. 글로벌 시장을 좀 공략하겠다. 한국 뷰티를 글로벌에 진출을 시키면서 뭔가를 좀 보여주겠다라는 좀 이제 이런 내용의 그 콘텐츠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메디컬 뷰티 제품으로 글로벌 뷰티 시장을 좀 공략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사실 지금 말씀드릴 게 되게 많거든요. 이 글로벌이라는 종목 되게 재료가 많아요. 네. 한 8박미입니다. 지금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재료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게 다 못 해드리니까 가격 먼저 얘기해드리고 자세한 전략은 샵 0988 홍주원 문자 보내주시면은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더 자세하게 공략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목요일 시초가, 월요일 시초가로 들어가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목표가는 5,400원, 손절은 3,55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글로본 제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더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와 주세요. 박재섭 위원님은 어떤 종목 챙겨와 예, 주셨을까요? 한노화성이고요. 이 종목은 한노화성. 폭스바겐 그룹이 파우치형 대신에 각형 배터리를 채택한다는 어떤 소식 네. 때문에 최근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대량합성 기술 관련 수혜주로 주목을 받은 건데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 종목은 사실은 급등 후에 지금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사실은 제가 여기서도 급등이 나온다 이런 흐름보다는 지금 자리가 좀 불안하지 않은 정말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가격 전략 또 중요한 황금선 주가 투자 전략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잠시 후 제가 무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무방도 꼭 참석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서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라고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진섭 위원 사진 옆에 방송 중이라는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빨간색 버튼 클릭하시면요. 10시 3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꼭 들어와 주세요. 홍주원 위원과도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창구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홍주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바로 집까지 다운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요 이제 토요일 전략 세웠으니까요 푹 쉬고 월요일부터 성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